보고서 300개를 오늘 안에 끝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신입의 떨리는 목소리에 팀장은 서류를 얼굴에 던졌습니다. 회식비는 신입에게 떠넘겨졌고 새벽 2시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죠. 그러다 결국 그는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사원증 대신 꺼낸 단 하나의 명함이 그날 회사의 공기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민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본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꼭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막 시작되는 3월이었습니다. 민주는 거실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한우람 에너지 신입사원 훈련소에 들어가는 날이었죠. 아침 먹고 가야지.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식탁에는 평소보다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미역국, 갈비찜, 그리고 민준이 좋아하는 반찬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새벽부터 준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됐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첫 출근하는 날인데?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주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아버지는 식탁 끝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민주는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민준아.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네, 아버지. 너도 알다시피 나는 한울에너지의 대표야. 하지만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너는 그냥 평범한 신입사원이다. 알겠지? 네, 알고 있어요. 민주는 힘차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아버지의 그늘 없이 회사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내 길은 네가 걸어가야 한다. 내 명성에 갇히지 마라. 아버지의 이 말이 민준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준은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잘 다녀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민주는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훈련소로 가는 길. 민주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강태산 대표의 아들이 아니야. 그냥 강민준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훈련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신입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젊은이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김지우예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활발하게 다가갔어요. 저는 대구에서 왔어요. 이준호라고 합니다. 다른 남자도 자기소개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알아가며 친해지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구석에 서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름이? 지우가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아, 저는 강민준입니다. 민준은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였죠.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와, 서울 사람이네요. 저는 서울 처음이라. 지우는 계속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민주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태도에 지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났어요.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소개, 규정 설명, 그리고 끝없는 교육. 민주는 맨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들었어요. 질문이 있어도 손을 들지 않았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었습니다.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말이 없을까? 성격이 원래 그런가 봐. 다른 신입사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주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식당에서 다른 신입사원들은 무리를 지어 앉았지만 민주는 혼자
구석 자리를 찾았습니다. 민준 씨 같이 먹어요. 준호가 다가와 말했어요. 그의 표정은 진심으로 친절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전 혼자가 편해요. 민준의 대답에 준호는 당황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야 해. 거리를 두어야 해. 민준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친해지면 자신의 배경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숙소 배정이 있었습니다. 4명이 한 방을 쓰게 되었어요. 민준은 침대에 짐을 풀며 룸메이트들과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습니다. 민준 씨는 대학교 어디 나왔어요? 한 룸메이트가 물었어요.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이요. 어느 대학인데요? 그게 중요한가요? 민준의 차가운 대답에 룸메이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밤이 되어 불이 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곧 잠들었지만 민준은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차갑게 굴었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특별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거나 둘 다 민준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아들 힘내. 사랑한다. 어머니의 문자를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옆 침대에서 누군가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은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체력 단련, 팀 활동, 그리고 다양한 과제들. 민주는 모든 것을 성실하게 수행했지만 절대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번 과제는 팀을 이루어 진행합니다. 4명씩 팀을 만드세요. 교관의 지시에 신입사원들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모였죠. 민주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들과 한 팀이 되었어요. 우리 팀 이름을 정해야 해요. 좋은 아이디어 있나요? 팀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별빛 팀은 어때요? 우리가 회사의 새로운 별이 되자는 의미로. 좋아요. 다들 동의했지만 민주는 조용히 있었어요. 민준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짧은 대답. 팀원들은 민준을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민준은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리드하지는 않았어요. 민준 씨,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한 팀원이 제안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항상 수동적인 태도. 팀원들은 점점 민준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휴식 시간, 민준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창백한 얼굴, 긴장된 표정.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일까?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아, 민준 씨.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혹시 무슨 고민이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주는 서둘러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그의 뒷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훈련 3일째,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의 역사와 비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한울 에너지의 성장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나왔어요. 현 대표 강태산의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산 대표님은 우리 회사를 국내 최고의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시키신 분입니다. 강사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민주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른 신입사원들이 감탄하며 사진을 바라보는 동안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아무도 모르겠지? 대표님은 특히 직원들의 복지와 성장을 중요시하십니다. 강사의 말에 몇몇 신입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저런 분 밑에서 일하게 되어 영광이에요. 옆자리 사람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쉬는 시간, 민주는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훈련은 잘 받고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어딘가 걱정이 묻어났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동료들과는 잘 지내고.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민준아, 너무 자신을 가두지 마라. 넌 네 자신으로도 충분히 훌륭하다. 아버지의 말에 민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전화를 끊고 민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처럼 어두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준은 여전히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지우가 쟁반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요? 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지우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왜 항상 혼자 있어요? 지우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그냥 편해서요. 거짓말. 아무도 혼자가 진짜 편하지 않아요. 지우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민준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내든 상관없잖아요. 상관 있어요. 우리 같은 신입사원이니까 서로 도와야죠. 지우의 따뜻한 말에 민준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 없어요. 차갑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우는 씁쓸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어 숙소로 돌아온 민준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버텼다. 아무도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대로만 가면 된다. 하지만 펜을 놓는 순간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다른 신입사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커튼을 닫았어요. 훈련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식으로 수습사원이 됩니다. 교관의 선언에 모두가 환호했어요. 서로 축하하고 포옹했습니다. 민주는 박수만 칠 뿐 누구와도 기쁨을 나누지 않았어요. 배치 부서는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그때까지 잘 쉬세요. 훈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민주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문자였어요. 우리 아들, 수고했어.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민주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가면 따뜻한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수습 기간만 버티자. 정직원이 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옥 같은 나날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수습 기간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회사 게시판 앞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긴장한 얼굴로 모여 있었죠. 발표한다. 인사팀 직원이 종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민주는 천천히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어요. 강민준, 본사 기획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본사.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바로 그곳이었어요. 야, 나 영업팀이다. 나는 마케팅. 동기들이 서로의 배치를 확인하며 떠들었지만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왜 하필 본사야?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민준아, 저녁 먹어야지. 나중에 먹을게요. 무슨 일 있니? 배치 결과가 안 좋아.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발걸음을 돌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본사 기획팀에 배치됐다고 들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개입하지 않을 거야. 넌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우받을 거다. 아버지의 말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을까요? 월요일 아침, 민주는 새 정장을 입고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할 수 있어. 그냥 평범한 직원처럼 행동하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획팀 사무실은 5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어요. 수십 명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신입이구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준이 고개를 돌리자 덩치가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각진 턱, 첫인상부터 무서웠어요. 네, 오늘부터 근무하는 강민준입니다. 민준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의 시선에는 무언가 탐색하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최재영 부장이다. 최 부장이라고 밝힌 남자는 민준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마치 먹잇감을 보는 맹수 같았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강민준입니다. 목소리가 작네. 다시. 갑작스러운 고함에 민준은 움찔했어요. 주변 직원들이 슬쩍 쳐다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신입 강민준입니다. 민준은 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최 부장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가 왜인지 소름 끼쳤어요. 딱 괴롭히기 좋은 타입이네. 작게 중얼거린 말이었지만 민준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기 빈자리에 앉아. 선배들이 일 가르쳐 줄 거야. 최 부장이 가리킨 곳은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창문도 없고 컴퓨터도 오래돼 보였어요. 민준이 자리에 앉자 옆자리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난 김대리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김 대리는 친절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동정심이 어려 있었어요. 여기가 내 자리야. 컴퓨터는 좀 느려도 참고 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 부장님한테 찍히지 않게 조심해. 김 대리의 경고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어요. 첫 업무는 서류 정리였습니다. 산더미 같은 서류가 민준의 책상에 쌓였어요. 언제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거 오늘 안에 다 정리해. 최 부장이 지나가며 던진 한마디. 민주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어요.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분류하고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손가락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커피 좀 타와. 복사 좀 해와. 이것도 정리해. 다른 선배들도 민준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신입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참았어요.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민준도 일어서려는 순간 어디가? 최 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서류 정리 다 했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앉아. 끝날 때까지 집에 못 가. 최 부장의 말에 민준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지만 꾹 눌러 참았어요. 밤 9시가 되어서야 서류 정리가 끝났습니다. 민준이 일어서려는데 팀장이 다가왔어요. 임동수 팀장이었습니다. 수고했네. 근데 이거 틀렸는데? 임 팀장이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작은 실수가 있었어요. 날짜를 하나 잘못 적은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면 새벽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입이 말대꾸야? 임 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주는 입을 다물었어요. 회사는 원래 그런 거야. 완벽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임 팀장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다시 서류를 펼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피곤함과 분노가 뒤섞였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 1시. 드디어 일이 끝났습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회사를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회사 생활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기다린 것이었죠. 엄마, 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어머, 왔니? 밥은? 회사에서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일이 많아서요. 괜찮아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피해 민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진 민주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첫날부터 이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심했어요. 야, 강민준, 최 부장의 고함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보고서 왜 이 모양이야? 민주는 당황했어요. 분명 지시한 대로 작성했는데요. 다시 해. 오늘 안에. 최 부장은 보고서를 민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주변 직원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선을 피했죠. 민준은 무릎을 꿇고 종이를 주웠어요. 굴욕감이 밀려왔지만 참았습니다. 견뎌. 수습 기간만 견디면 돼. 점심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했어요. 이거 복사 100부 해와. 30분 안에. 최 부장의 명령에 민주는 뛰어다녔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쉴 새 없이 종이를 넣고 빼고. 배가 고팠지만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미팅 자료 만들어. 저녁까지. 파일 정리해서 보고해. 회의실 청소하고 와. 끝없는 일들. 민주는 로봇처럼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임 팀장은 이 모든 걸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최 부장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은근히 웃기까지 했습니다. 신입은 이렇게 키워야 해. 나중에 써먹으려면. 임 팀장이 다른 직원에게 한 말이 민준의 귀에 들렸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눌렀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었죠. 민준아, 같이 저녁 먹을래?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일이 남아서.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김 대리의 따뜻한 말에 민주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초의 부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먹을게요. 김 대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돌아섰어요. 밤 10시, 사무실에는 민준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비추고 있었어요.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최 부장이었어요. 아직도 있네? 최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일이 안 끝나서. 그래, 열심히 하는 건 좋아. 최 부장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무거운 손길에 민준은 몸이 굳었습니다. 근데 너 뭔가 수상해. 네? 평범한 신입 같지가 않아. 뭐 숨기는 거 있지? 최 부장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민준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최 부장이 민준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술 냄새가 더 진하게 났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볼 거야. 조심해. 그 말을 남기고 최 부장은 사무실을 나갔어요. 민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 있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들킨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은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간 민준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쓸 수가 없었어요. 혹시 누군가 볼까봐 무서웠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직장 내 익명 소통 게시판이라는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가입했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다. 부장님이 계속 괴롭히신다. 이게 정상인가? 곧 댓글이 달렸어요. 힘내세요. 저도 신입 때 그랬어요. 어느 회사나 다 그래요. 참으세요. 위로가 되는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절망스러웠어요. 이게 정말 정상이란 말인가요? 새벽 2시. 민주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최 부장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일어나, 일해야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꿈이었어요. 하지만 시계를 보니 벌써 아침 6시. 또 출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욕실로 가는 길에 거울을 봤어요. 겨우 이틀 만에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 자신의 자존심, 모든 것이 민준을 회사로 향하게 했어요. 출근길 지하철 안. 민준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직장 생활일까? 아니면 나만 유독 힘든 걸까? 회사에 도착하자 최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네. 시계를 보니 8시 58분. 아직 이분이 남아 있었는데요. 9시가 출근이잖아요. 우리 팀은 30분 전에 와야 해. 몰랐어? 민주는 어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벌로 오늘은 모든 직원 책상 청소해. 또 시작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괴롭힘의 시작이었어요. 민주는 걸레를 들고 책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며 민준을 쳐다봤어요. 어떤 이는 동정하고 어떤 이는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깨달았어요. 이곳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하루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새벽 7시에 출근. 밤 12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몸무게는 10kg이나 빠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았어요.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한 민주는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강민준. 재영의 고함 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렸어요. 네? 오늘 저녁 회식이야. 준비해.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식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회식비는 네가 먼저 내. 나중에 정산해 줄게. 재영의 말에 민주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지갑에는 5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월급날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고요. 부장님, 제가 돈이? 뭐? 신입이 돈도 없어? 그럼 빌려서라도 가져와. 재영은 화를 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점심시간, 민주는 화장실 칸에 숨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머, 민준아, 밥은 먹었니?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엄마,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돈? 얼마나 필요하니? 30만 원만.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무슨 일이니? 민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할까? 거짓말을 할까? 회사에서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서 다음 달에 갚을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할까요? 알겠어. 지금 보내줄게. 근데 민준아, 힘든 거 있으면 말해야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엄마. 전화를 끊고 민주는 울었습니다. 화장실 칸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저녁이 되었고 회식 장소는 고급 한식당이었어요. 자, 신입. 여기 앉아. 재영이 민준을 자기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오늘은 네가 우리 팀에 온 지 한 달 되는 날이야. 축하해야지. 동수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비싼 요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술도 계속 나왔어요. 민주는 술을 잘 못 마시는데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자, 신입, 원샷. 부장님, 저는? 뭐? 선배가 주는 술을 거절해? 재영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았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머리가 빙빙 돌았어요.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좀. 민준이 일어서려는 순간 재영이 팔을 잡았어요. 어디가? 아직 안 끝났어. 그 순간 민주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입을 막고 뛰어나갔어요. 겨우 화장실에 도착해 토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어요. 빨갛게 충혈된 눈, 창백한 얼굴. 이게 나야?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계산서가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98만 원. 민준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자, 신입. 계산해. 재영이 계산서를 밀었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냈어요. 한도를 넘어설 것 같았지만 다행히 결제가 되었습니다. 수고했어. 나중에 줄게. 재영의 나중에가 언제일지 민준은 알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민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접속했어요. 이제는 매일 밤 하는 일과가 되었죠. 오늘도 회식비를 대신 냈다. 98만 원. 내 한 달 월급의 절반이다. 글을 쓰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헐, 그건 너무하네요. 노동청에 신고해요. 증거 모아두세요. 하지만 민주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에서 신고를 한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의 업무는 더욱 가혹해졌어요. 이 프로젝트 제안서 내일까지 완성해. 동수가 던진 서류를 보고 민준은 놀랐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걸릴 양이었어요. 팀장님, 이건 혼자서는 혼자 못하면 밤새서라도 해. 이게 회사야. 동수의 차가운 말에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회사에서 세웠어요. 커피를 마시며 눈을 비비고 손가락이 경련을 일으킬 때까지 타이핑을 했습니다. 새벽 3시. 사무실은 조용했고 형광등만이 윙윙 거렸어요. 민주는 잠시 쉬려고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안 돼. 깨어 있어야 해.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뜨니 아침 6시였어요. 재영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네. 일은 다 했어. 민주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제안서는 절반밖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이게 네가 할 일이야? 재영은 민준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굴욕감이 밀려왔어요. 오늘 저녁까지 완성 못하면 각오해. 재영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민주는 뺨을 만지며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주 주말, 민주는 집에 가고 싶었어요. 가족들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부장님, 주말에 잠시 집에. 주말. 일이 산더미인데 무슨 주말이야? 재영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도 집에 급한 일이? 급한 일? 회사 일보다 급한 게 있어?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거절당했어요. 벌써 3번째였습니다. 주말에도 민주는 회사에 있었어요. 창밖으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끝없는 서류 작업과 보고서 작성. 그것이 민준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은 또 다른 시련을 맞았어요. 강민준, 이리 와봐. 재영이 민준을 창고로 불렀습니다. 어두운 창고에는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거 다 네가 처리해. 박스를 열어보니 재영이의 개인 물품들이었습니다. 영수증을 보니 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었어요. 부장님, 이건 회사 물품이 아닌데.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재영이 민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처리해. 재영은 민준을 밀쳐내고 나갔어요. 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건 범죄 아닌가?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더 큰 보복이 기다릴 테니까요. 민준은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또 돈이 필요해요. 또? 민준아, 정말 괜찮은 거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민준의 절망도 깊어졌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오늘은
부장님 개인 물품 비용을 대신 지불했다. 내가 왜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다.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만둘 수도 없다. 엄마한테 계속 거짓말하는 내가 싫다. 글을 쓸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것마저 없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민주는 또 회사에 혼자 있었어요. 재영이 준 과제를 하고 있었죠. 보고서 300개 작성해. 내일 아침까지. 말도 안 되는 양이었지만 민주는 묵묵히 했습니다. 100개, 200개, 손가락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졌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물 좀. 민주는 간신히 일어나 정수기로 갔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250개째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안 돼, 조금만 더.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빠르다가 느리다가 불규칙했습니다. 300개째,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던 순간이었어요. 민준의 시야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쿵!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어요.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재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강민준, 일어나. 장난치지 마.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엄마, 아빠. 그것이 민준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였죠. 깨어나셨네요.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의무실 한지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민준의 목소리는 쉰 듯이 갈라져 있었어요. 회사 의무실이에요. 사무실에서 쓰러져서 실려 오셨어요. 지수의 말에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300개의 보고서, 재영의 명령, 그리고 얼마나 있었죠? 이틀이요. 계속 의식이 없으셨어요. 이틀. 민주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래 잠들어 있었다니. 지수는 차트를 들고 민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들으실 수 있겠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한 탈진과 탈수 증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번아웃 증후군 의심 소견도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치신 상태예요. 번아웃. 민주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타버렸다는 뜻이었죠.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충분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의사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걱정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드릴까요? 아니요. 민준이 급하게 말했어요. 너무 큰 소리였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에요. 연락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지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회사에는 보고해야 해요.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수가 나간 후 민주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눈물이 흘렀어요.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침대 옆 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신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었어요. 화면을 켜니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어머니의 것이었어요. 민준아, 왜 전화를 안 받니? 아들, 괜찮니? 엄마가 너무 걱정돼. 제발 연락 좀 해줘.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 얼마나 큰 걱정을 끼쳤을까요? 한편 의무실 사무실에서 지수는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민준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단순한 과로가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야. 지수는 의사가 되기 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고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죠.
민준의 차트를 다시 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강민준, 이 이름 어디서 봤는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회사 소식지에서 본 기억이 있었어요. 설마 강태산 대표님의 아들? 지수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의무실로 돌아온 지수는 민준을 살펴봤어요. 민준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결에도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죠. 안 돼. 그만. 민준이 잠꼬대를 했어요.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민준의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의 핸드폰 화면이 켜졌어요. 익명 게시판 앱의 알림이었습니다. 지수는 무심코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놀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의 모임. 그런 제목의 게시판이었어요.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은 옳지 않았죠. 하지만 민준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이 젊은 청년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들었어요. 다행히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아마 쓰러질 때 그대로였나 봐요. 게시판을 열자 민준이 쓴 글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수는 첫 번째 글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 첫 출근했다. 부장님이 괴롭히기 좋은 타입이라고 했다. 무서웠다. 날짜를 보니 2달 전이었어요. 처음부터 시작된 괴롭힘이었군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루하루 심해지는 괴롭힘의 기록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새벽 3시까지 일했다. 집에 갈 수 없었다. 회식비 98만 원을 대신 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장님이 때렸다. 뺨이 아직도 아프다. 지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건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글을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회사에 왔다. 대표 시찰이었다. 나를 못 본 척 지나갔다. 당연한 일이지만 마음이 아팠다. 나는 강태산 대표의 아들이 아닌 그냥 강민준으로 살고 싶다. 지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 대표님의 아들이 맞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혼자 견디고 있었을까요? 마지막 글은 어제 날짜였습니다. 300개의 보고서를 써야 한다.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해야 한다. 안 하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린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마지막 글은 마치 유서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은 지수는 결심했어요. 이건 묵과할 수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는 도움을 거부했고 가족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익명 제보. 그래, 그 방법이 있어. 지수는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실 이메일 주소를 찾았어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창구였죠. 지수는 민준의 게시판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최재형 부장과 임동수 팀장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제보합니다. 본사 기획팀에서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강민준 사원입니다. 첨부한 증거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강태산 대표님의 아들입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다시 의무실로 돌아왔어요. 민주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지수는 민준의 옆에 앉았어요. 누군가는 이 젊은이의 곁을 지켜줘야 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준이 눈을 떴어요. 아직 계셨네요. 민준이 지수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네, 환자를 돌보는 게 제 일이니까요. 지수도 미소를 지었어요. 혹시 제 핸드폰 보셨나요? 민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지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주는 안도하는 듯 했어요. 자신의 비밀이 지켜졌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곧 모든 것이 드러날 텐데 민주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민준 씨, 네? 혼자 견디기 힘들면 도움을 청해도 돼요. 지수의 진심 어린 말에 민준의 눈이 흔들렸어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 말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강민준, 왜 연락이 안 돼? 재영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어요. 일하다 쓰러져 놓고 연락도 안 하고 무책임한 놈. 재영이 소리를 질렀어요. 민준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지수가 나섰어요. 환자가 이제 막 의식을 회복했어요. 안정이 필요합니다. 뭐?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재영이 지수를 노려봤지만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전 의무실 직원입니다.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두 사람이 대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어요.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강태산 대표가 서 있었어요. 의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산이 들어서자 재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방금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표님. 재영이 더듬거리며 인사했어요.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태산은 재영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돌려 침대에 누워있는 민준을 봤어요. 순간 태산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아들의 창백한 얼굴, 야윈 몸.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죠. 하지만 곧 표정을 다잡았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태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게 강민준 사원이 일하다가 쓰러져서. 재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태산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한 의사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수가 차트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심각한 탈진과 탈수 증상이 있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 의심 소견도 있고요. 원인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보입니다.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재영을 다시 봤습니다. 최 부장, 지금 즉시 대기실로 가시죠. 네, 대표님, 전 지금 당장. 태산의 고함에 재영은 움찔했어요. 황급히 의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태산은 지수를 봤어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겠습니까?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의무실에는 태산과 민준만 남았어요. 태산은 천천히 민준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민준은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민준아.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표의 위험은 사라지고 그저 아버지의 모습만 남았어요. 죄송해요. 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니? 제가 제대로 못해서 회사에 폐를 끼쳐서. 민준의 말에 태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민준아, 고개 좀 들어봐. 민준이 천천히 아버지를 봤습니다. 태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아버지가 왜? 널 지켜주지 못했어. 아버지로서 실패했구나. 태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 강인한 모습만 보여온 아버지가 울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 우시면 안 돼요. 민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니? 왜 혼자 견뎠어? 제 힘으로 해내고 싶었어요. 아버지 도움 없이. 그게 이렇게 되도록 참을 일이니? 태산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널 위해서가 아니었구나. 내 체면 때문이었어. 대표 아들이 약하다고 보일까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은 채로요. 잠시 후 태산이 일어섰어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그냥. 민준아,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회사의 문제고 내 책임이야.
태사는 의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대는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사팀 전원 소집하세요. 그리고 기획팀 전 직원 대기시키고요. 알겠습니다. 태산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인 그의 마음은 폭풍 같았어요. 30분 후 기획팀 사무실.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표의 방문에 다들 당황했죠. 태산이 들어서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최재영 부장, 임동수 팀장. 불려진 두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강민준 사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해명하시죠. 태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게 대표님. 재영이 더듬거렸어요. 오해입니다. 저희는 단지 신입사원 교육을. 교육? 태산이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려놨습니다. 새벽 2시 300개 보고서 작성. 이게 교육입니까? 재영과 동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98만 원 회식비 대납. 개인 물품 구매 강요. 이것도 교육입니까? 태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강민준 사원의 익명 게시물, 동료들의 진술. 재영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모든 게 들통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태산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모든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강민준은 내 아들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어요.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태산이 다시 말했어요. 내 아들이 아니어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돼요. 재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일어나세요. 보기 흉합니다. 태산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두 분은 지금부터 직위 해제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세요. 대표님. 동수도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조사할 겁니다. 방관한 사람도 책임을 물을 거예요. 다른 직원들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감사팀이 들어와 재영과 동수를 데려갔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끌려나갔습니다. 태사는 남은 직원들을 봤어요. 오늘부터 이 팀은 새로 시작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태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시 의무실로 돌아온 태사는 민준을 봤어요. 민준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창백했죠. 대표님. 지수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제가 제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사는 놀란 눈으로 지수를 봤어요. 당신이? 네, 민준 씨의 익명 게시물을 봤어요.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지수의 눈에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 덕분에 제 아들을 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태산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표가 직원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어요. 몸은 나아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인사팀장이 의무실을 찾아왔어요. 회복되시면 새로운 부서로 배치해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부서요? 네, 내부 감사팀입니다. 직원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일이에요. 민주는 놀랐어요. 자신이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니. 생각해보고 알려주세요. 강요는 아닙니다. 인사팀장이 나간 후 민주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뭔가 끓어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민주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민준아, 몸은 좀 어떠니?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민주는 내부 감사팀 제안에 대해 말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선택을 지지한다.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할게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전화를 끊고 민주는 창밖을 봤어요. 어두웠던 하늘에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한 빛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민주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내부 감사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한 느낌이 났습니다. 벽에는 직원 고충 상담실이라는 안내판이 걸려 있었죠.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젊은 여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저 상담받고 싶어서 왔어요. 네,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직원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팀장님이 계속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켜요. 커피도 사오라고 하고 개인 서류도 처리하라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언제부터 그랬나요? 한 달 전부터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여직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주는 티슈를 건넸어요. 힘드셨겠네요. 혼자 참느라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말에 여직원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 준다는 게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민주는 여직원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부당 행위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민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여직원은 안도했어요. 상담이 끝난 후 민주는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벌써 50번째 상담이었어요. 6개월 동안 많은 직원들이 찾아왔고 민주는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민주는 사무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큰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장 내 인권 존중 캠페인 함께 만드는 건강한 일터. 민준의 제안으로 시작된 캠페인이었어요. 밖으로 나온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봄바람이 상쾌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아빠다. 태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민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뭔가 결연한 것이 느껴졌어요. 저녁, 레스토랑. 태산과 민준이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 네. 커피가 나오자 태산이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민준아, 아빠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 민주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결정이에요? 태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왜요? 아직 정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가 겪은 일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어. 태산의 눈빛이 멀어졌어요.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내 역할에 대해서 말이야.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그건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대표로서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했어. 건강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실패했지. 태산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잖아요. 아빠가 바꿔놓은 거예요. 민준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태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내일 기자회견을 열 거다. 민준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기자회견장.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태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위험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오늘 저는 개인적인 결정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태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평범한 직원으로 키웠지만 저는 그 아이를 아들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태사는 계속했습니다. 제 아들이 같은 회사에서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저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태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대표로서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폭탄 선언이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지만 태사는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저는 사임 후에도 기업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직원들과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약속입니다. 태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태사는 회사를 나왔어요. 수십 년 동안 몸담았던 곳을 떠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보던 민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았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한 달 후, 민준도 퇴사를 결정했어요. 마지막 출근 날, 많은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회사가 많이 바뀌었어요. 동료들의 인사에 민준은 미소 지었어요. 자신이 작은 변화라도 만들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한 동료가 물었어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일을 하려고요. 더 나은 직장 문화를 만드는 일이요.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아버지를 만났어요. 태사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어요. 민준아, 앞으로 계획이 있니? 네, 청년 직장 문화 개선 센터를 만들려고 해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직장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을 돕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곳이에요. 태사는 자랑스럽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멋진 계획이구나.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 고마워요, 아빠. 두 사람은 미소를 주고받았어요. 3개월 후 서울 시내 작은 건물에 간판이 걸렸습니다. 청년 직장 문화 개선센터. 민주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간판을 올렸다 봤어요.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었죠. 민주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렸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준입니다. 조용해졌어요. 저는 직장에서 심각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민준의 고백에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더 있다는 걸.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이 센터는 그런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민주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어떤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센터는 곧 바빠졌어요. 매일 상담을 원하는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민준님처럼 견뎌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로가 돼요. 민주는 모든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었어요.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민주는 기업 간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강당에 관리자들이 모였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직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강연이 끝나자 큰 박수가 나왔어요. 많은 관리자들이 민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녁, 센터로 돌아온 민준은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민준은 미소 지었어요.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이제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아, 엄마야. 뉴스에서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목소리에 민준은 뭉클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이제 행복하니? 민준은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